덮개를 씌운 차양과 같은 거대한 보트가 물 위를 천천히 이동했고, 에버게일은 높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와 해안의 이 부분을 장식한 야생 무성한 섬들을 감상했습니다. 에버게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아들을 바라보며 신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잘생긴 케빈이 그녀의 남편이 되었고, 그가 그녀를 이곳으로 사서 아름다운 섬에서 함께 쉬게 했습니다. 바다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 에비게일은 요정 대신에 불쌍하고 불행한 신데렐라에 대한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그녀가 고향 마을에 왔을 때 그녀는 조카를 만나 메트로폴리스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에비게일은 어떤 집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돈은 얼마인지 아줌마가 웃으며 반대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 돈은 아니지만 내가 너만큼 젊고 아름다웠더라면 바보같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백워터에서 농부나 생산직 노동자와 결혼하고 항상 옷자락에 매달릴 많은 자녀를 갖게 될 전망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아줌마 왜 그렇게 과장하는 겁니까? 물론 난 안 갈 거예요. 이제 결혼하려고 벤과 저는 데이트 중이지만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어 그와 함께 매력적인 아이 2명을 갖고 싶습니다. 당신의 벤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자동차 정비공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 그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15년 동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벤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아무 소용도 없어 난 인간처럼 살지 않고 그 시간을 낭비한 게 후회돼 일주일을 집에서 즐겁게 보낸 부자들의 선비는 다시 떠났고 에비게일은 밝고 낙천적인 이모와 특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오지 못해서 큰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지만 린이 전화한 것은 한 달도 채 안 돼서였다. 에버게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녀에게 날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버게일 여기 가정부 자리가 있는데 고용주에게 비행기 표를 사서 여기로 오라고 권했습니다. 자리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이모 미쳤나요? 에버게일이 기분이 어떠냐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벤이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가 보통 괜찮은 차를 사는 대신에 그의 자동차 상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차를 둘러보게 해주세요. 이모 우리는 이미 우리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닥치고 당신이 돈 버는 걸 방해하지 않게 놔뒀지만 벤은 침묵을 지키지 않았고 에버게일이 그에게 떠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화를 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한테 아픈 엄마가 있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엄마를 돌봐주는 것 외에는 혼자 갈 거야. 벤 이해해. 나도 일하고 싶어. 이모가 그곳에서 돈을 잘 준다고 했어. 에비게일이 약혼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지만 그는 획획 넌 다른 사람들처럼 돈만 신경 쓰는구나. 너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봤어? 결혼한 부부라도 둘 중 한 사람이 멀리 직장에 나가면 따로 살게 된다면 에비게일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원칙은 다릅니다. 아내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벤은 잘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심각한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청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벤이 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원칙대로 여기 있어라. 에비게일이 소리쳤고 난 내일 떠날 테니 너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벤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뛰쳐나오며 외쳤다. 에버게일은 벤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그가 그녀를 이해해주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들은 어리석게 다투고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거기에 잠시 서 있던 후 에버게일은 벤을 따라 달려가 사과하고 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벤은 그의 낡은 포드에 타고 있었다. 소녀는 그를 불렀지만 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다. 이 에버게일은 그에게 화가 났고 다음 날 저녁 그와 헤어지기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쉽게 새로운 삶으로 데려갈 비행기에 탔습니다. 린 이모가 옳았습니다. 에버게일은 샤토프 부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었고 하인들을 잘 대했으며 월급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에버게일은 아들 개빈에 대해서만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3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소녀들과의 짧은 관계를 선호하는 가족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개비는 자신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들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자주 위협했습니다. 개비는 자신이 부드럽고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위협에 웃었습니다. 개비는 샤트오프 씨 부부의 외동딸이었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데 익숙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아버지의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최근에는 중 한 명과 헤어진 뒤 사생활에서는 불안한 장난꾸러기로 남아 있었다. 그의 열정은 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거실에 있던 에버게일은 개빈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잘 지내라고 그 사람이 침실로 가는 걸 도와준다고 했어. 넌 너무 다정해. 그 사람이 대답 대신 말해서 간신히 혀가 움직이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오 고마워. 만약 우리 아빠가 이 상태로 나를 본다면 그건 멍청할 거야. 돈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에버게일은 웃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안 할게요. 개빈이 에버게일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그에 응한 다음 그가 눕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동안 그의 위에 서서 그의 옷을 깔끔하게 개었고 그날 저녁부터 그녀의 방으로 갔던 에버게일은 개빈을 보고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지금까지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는 소녀에게 흥미있는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붉게 만들고 서둘러 어딘가로 갔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결국 그의 품에 안겨서 그가 정신을 차리기 힘들게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거의 행복에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에버게일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 서둘러 그녀의 방으로 갔지만 개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담임에 들어와 키스로 그녀를 깨웠습니다. 에버게일은 저항하려 했지만 거의 2주 동안 개빈이 찾아왔습니다. 에비게일은 매일 밤 조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린을 붙잡고 두통을 느끼며 에비게일에게 약을 좀 달라고 했으나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주저없이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에서 얼어붙었다. 린은 외쳤다. 집 전체가 듣고 개빈의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제 조카를 유혹했습니다. 린은 샤트오프 씨에게 물론 그녀도 잘못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녀가 순진하고 첫눈의 사랑을 완전히 믿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할 그 사람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술에 취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린 개빈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조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 조카와 결혼할 것이고 어쩌면 마침내 손주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개빈의 어머니는 개빈을 울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비게일은 구석에 너무 웅크려 울고 있었습니다. 린만이 팔짱을 끼고 침착하게 서 있었고 승리의 표정은 스캔들이 거창했고 결국 개빈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쾅 닫고 방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혼자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이모 에비게일은 용감해졌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했나요? 당신이 시작한 일을 그 사람이 침대에 눕혀서 끝내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의 아내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가 발을 닦은 또 다른 버려진 소녀가 되고 싶은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여기서 일했던 가정부가 왜 그녀를 같은 식으로 세뇌한 다음 누군가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집을 떠나라고 조언하면 그녀의 평판을 훼손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녀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이모가 있고 나를 믿는 것은 운이 좋지 않다. 나는 당신이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할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린은 약속을 지켰고 2달 후에 에비게일은 개빈의 아내가 되었다. 샤토프 씨는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개빈은 사업이 너무 바빠 신혼여행을 갈 수 없었다. 불과 6개월 만에 그는 마침내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아내와 바다 해안에서 쉬게 됐다. 케빈, 우리 섬에 갈 수 있을까? 잡지에서 사진을 봤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에버게일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2명의 현지인과 함께 이 거대하고 이상한 보트를 타고 섬 사이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동안 에버게일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개빈 배의 주인과 얘기하던 중 이게 주거용 섬인가요? 그가 무성한 녹지로 뒤덮인 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백만장자의 소유였던 땅을 가리키며 열성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 백만장자가 그에 대해 말했는지요. 이곳에서 가장 큰 뱀 수족관이 있었는데 그는 뱀으로 부자가 되었고 교배하여 팔았고 또한 수확한 독을 팔려고도 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원인을 대답하지 않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섬에 와서 백만장자와 그의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5명의 조수가 죽었고 그들은 모두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백만장자는 수십 마리의 뱀으로 뒤덮인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 있는 개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백만장자는 상속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버림받았는데 뱀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죽는 게 뻔해서 여기에 오기를 두려워해요. 선장이 대답했어요. 개빈은 선장을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에비게일은 대화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산책이 끝나고 방갈로가 있는 섬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가이드 사이에서 조용히 주변을 계속 감상했습니다. 개빈은 그의 아내를 잘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어제 매우 행복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움츠러드는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개빈이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가 농담이 아니고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바람에 반하여 그에게 강요된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어리석은 농부 여자에게 얼마나 지쳤는지. 개빈은 그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그의 패셔너블하고 매력적인 여자친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불쌍한 사람 때문에 그녀와 이혼할 수 없었고 상속 재산도 잃었으며 이 미워하는 아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까? 탈출구가 없었고 개빈은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편리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뱀이 우글거리는 섬으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그곳에 남겨두는 것이 완벽한 해결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위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악한 의도가 있고 젊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호라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1시간 동안만 섬에 머물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심판할 아담과 이브처럼 느껴져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배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에비게일은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비명소리가 달려와 도움을 청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독사에 물려 그의 품에서 죽어드나 그 자신은 끔찍한 죽음을 피하고 배로 돌아오며 개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훌륭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에버게일은 식욕을 돋우며 점심을 즐겼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남편이 저녁에 또 다른 바다 산책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이 목적을 위해 보트를 빌려 열심히 동의해요. 개빈 자기 이거 너무 로맨틱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개빈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선장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선장에게 당신은 보트를 다룰 수 없다고 제안했어요. 나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 될 거예요. 1시간 정도 떠났어요. 그의 딸이 결혼하기 전에 그는 2주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여기에 그의 조수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멀리 항해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면 개빈이 담배를 피웠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개빈은 그들이 빌린 작은 보트를 자신있게 조종했고 에버게일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갖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남편 린 이모가 옳았기 때문에 그녀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에버게일은 어쨌든 그랬습니다. 운 좋게 들어봐 개빈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어렸을 때 이 섬에 접근하자 나는 어렸을 때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에 매료되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금요일이 될 것이다. 왜 금요일에 아비게일이 놀랐는지 그냥 돈니 책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안일로 도왔고 농장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일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똑똑한 개빈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는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정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황량한 섬 왜 황량한 걸까요? 저기 저쪽에 건물이 몇 개 있어요. 네, 정확히는 제가 보트에서 보급품을 꺼내는 동안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에버게일은 무성한 길을 따라 몇 걸음만 걸었고 즉시 실제 정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개빈에게 전화하려고 돌아섰고 그가 그녀를 섬에 남겨두고 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빈 어디로 가시나요?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을 돌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비게일은 떠났습니다. 혼자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지 않았고 겁에 질렸습니다. 에버게일은 개빈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해변에서 1시간을 보낸 후 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집으로 가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주변 정글에 들어가자마자 사나운 씩씩 소리가 들리고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뛰어올랐다는 전화기가 있었다면 여러 마리의 뱀이 그녀의 발밑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거대한 비단뱀이 가장 가까운 나무에 매달려 삼각형 머리를 흔들며 달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변은 이제서야 모래에 이상한 줄무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뱀들은 햇빛을 쬐기 위해 기어나와 모래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에버게일은 끊임없이 소리쳤고 개빈의 배를 보았을 때 그녀는 뜨거운 모래 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개빈은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없는 시신을 배에 싣고 서둘러 안전한 섬으로 갔다가 아내를 팔에 안고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린 아비게일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날 떠났어요. 저 괴물들이 날 잡아먹길 바랬어요. 당신이 싫어요. 당황한 개빈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도 않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난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난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았나요? 단지 재미로 즐기려고 한 건가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감정과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돌아오자마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이혼 신청을 할 것이고 아버지께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후 에버게일과 개빈이 집으로 돌아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린 이모는 조카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에버게일은 그녀가 거부한 이유를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빈과 결혼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녀는 위선과 거짓말에 흠뻑 젖은 이 아름다운 삶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 린은 그저 한숨을 쉬었고 에비게일은 벤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수리점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떠난 직후에 그의 파트너 폴이 그녀에게 물었던 것을 모르시나요? 벤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별을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에버게일은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지만 그는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이제 치료비가 필요해. 우리와 우리 친구들이 참여했지만 그건 물통의 한 방울에 불과해. 에비게일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가며 개빈에게 전화해서 들어봐. 결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한 사람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삶을 위해 내 삶이 이것이 나의 유일한 요청입니다. 독일에 아는 지인이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